1,000원짜리 신고 같은 거 처리할 시간 없어. 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 몰랐다. 경찰서 안은 시끄러웠다. 사건이 몰려 있었다. 절도, 폭행, 사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나는 형사였다. 그것도 20년 차. 웬만한 사건은 감정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바빴다. 전화벨이 쉴 틈 없이 울렸고 책상 위에는 사건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때였다. 민원 창구에서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형사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뭔데? 신고인데 좀 이상합니다. 나는 펜을 놓지 않았다. 얼마짜리야? 직원이 잠시 멈췄다. 1,000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1,000원? 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1,000원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대충 훑어봤다. 분실 신고 현금 1,000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걸 지금 나보고 처리하라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신고자가 좀 나는 말을 끊었다. 바쁘니까 접수만 해. 나중에 보자. 그게 끝이었다. 나는 다시 서류를 넘겼다. 그 신고는 그렇게 내 책상 한쪽에 밀려났다. 그날은 그냥 바쁜 하루 중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경찰서 안이 어수선했다. 야, 들었어? 그거 난리 났다던데. 직원들끼리 수군거렸다. 나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뭐야? 옆에 있던 후배가 나를 봤다. 형사님, 어제 사건 하나 터졌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뭔데? 후배가 목소리를 낮췄다. 현금 16억 관련 사건입니다. 나는 웃었다. 뭐? 16억? 네. 대형 사기 사건인데 지금 본청까지 난리 났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그래서 후배가 말을 이었다. 피해자가 어제 신고를 했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네. 근데 접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무슨 신고? 후배가 잠시 망설였다. 현금 분실 신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얼마? 1,000원이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 내가 무시했던 신고. 그게 연결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후배가 나를 봤다. 형사님?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제 그 서류. 내 책상. 나는 급하게 서류 더미를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분실 신고 현금 1,000원 그 종이 한 장. 손이 떨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신고가 아니었다. 내가 놓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단순한 분실 신고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 그런데 지금은 16억 사건과 연결된 단서였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종이를 더 세게 쥐었다. 신고자. 겨우 입을 열었다. 어디 있냐? 후배가 바로 말했다. 지금 대기실에 있습니다. 나는 바로 걸었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대기실 문 앞에 멈췄다.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열었다. 안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노인이었다. 70대는 되어 보였다. 낡은 외투,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사람이 그 신고자였다. 어르신.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어제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1,000원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노인이 먼저 말했다. 찾으셨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찾지 못했다. 아니,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돈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1,000원이요? 네. 나는 이해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노인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1,000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이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다. 그런데 나는 그걸 무시했다. 어르신, 내가 겨우 말했다. 어제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까? 노인이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했습니다. 근데 못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종이었다. 나는 그걸 받았다. 펼쳤다. 손글씨였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그리고 금액 16억. 나는 숨이 멎었다. 이게 노인이 말했다. 어제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기억을 떠올렸다. 어제 민원 창구 직원이 말하려던 순간 내가 끊었다. 나중에 보자. 그 한마디. 그 순간 이 정보는 전달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완전히 내가 놓친 사건이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 돈 다른 사람 돈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누구 돈입니까?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리고 말했다. 제 아들 돈입니다. 나는 멈췄다. 아들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그 돈 남겨진 전부입니다. 근데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1,000원 신고. 그리고 16억.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던 두 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내가 무시했다. 어르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나는 돌아섰다. 문을 나섰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내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하는 사건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내 실수였다는 것도. 나는 바로 수사팀으로 돌아왔다. 손에 쥔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쳤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그리고 16억이라는 숫자. 숨이 가빠졌다. 형사님, 이거 후배가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짧게 말했다. 전부 조회해. 지금 바로요? 지금. 후배가 바로 움직였다.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울렸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1,000원 신고. 그리고 16억.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몇 분 뒤 후배가 말했다. 나왔습니다. 나는 바로 다가갔다. 화면을 봤다. 계좌 주인, 거래 기록, 그리고 마지막 거래. 나는 눈을 좁혔다. 이거 어제 날짜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금액은 전액 인출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16억 전부. 네.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전부 인출. 그 말은 하나였다.
이미 돈은 움직였다. CCTV. 내가 말했다. 후배가 바로 답했다. 확보 요청 넣었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나는 화면을 돌렸다. 영상이 떴다. 은행 내부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였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임이 이상했다. 자연스럽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가까이 봤다. 잠깐. 나는 손을 들었다. 멈춰. 영상이 멈췄다. 나는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켰다. 이거. 손. 후배가 눈을 좁혔다. 왜요? 나는 낮게 말했다. 떨리고 있어. 화면 속 남자의 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저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또는 강요당하는 사람. 단순 인출 아니다. 내가 말했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영상을 봤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다. 옆. 후배가 따라봤다. 누굽니까? 영상 구석. 흐릿하게 서 있는 한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 분명히 그 남자를 보고 있었다. 감시하는 눈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둘이다. 혼자가 아니다. 후배가 말했다. 그럼 조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높다. 그때였다.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형사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뭔데? 피해자 아들 관련 자료 나왔습니다. 나는 바로 손을 내밀었다. 종이를 받았다. 읽었다. 그리고 멈췄다. 이거 후배가 물었다. 왜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 은행 직원이었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네. 16억이 있던 그 계좌 관리 담당자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내부자. 단순한 외부 범죄가 아니었다. 안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그럼 후배가 말했다. 유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안에서 정보가 나갔다. 그때였다. 나는 문득 어제 일을 떠올렸다. 노인이 했던 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 나는 바로 돌아섰다. 다시 모셔와. 후배가 놀랐다. 왜요? 나는 빠르게 말했다. 어제 아직 못 들은 게 있어. 그게 핵심이었다. 분명히. 나는 다시 대기실로 뛰었다. 문을 열었다. 노인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르신. 어제 무슨 말씀 더 하셨습니까? 노인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누가 왔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굽니까? 노인이 말했다. 은행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은행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사건을 완전히 뒤집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놓쳤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다는 걸. 은행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어르신.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나는 숨을 삼켰다. 근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방금 봤던 CCTV 속 남자. 떨리는 손. 완전히 같은 특징이었다. 확실합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나는 더 다가갔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노인이 말을 이었다.
계속 주변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듯. 나는 눈을 감았다. CCTV 속 장면이 떠올랐다. 구석에 서 있던 또 다른 사람. 감시하는 눈. 둘이 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둘이 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은행 직원은 공범이 아니었다. 이용당한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어르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돈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멈췄다. 옮겨야 한다 누가 시켰다고 했습니까?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회사 나는 숨을 삼켰다. 회사? 큰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다. 조직. 그리고 기업. 나는 바로 돌아섰다. 전부 다시 확인해. 후배가 놀라며 물었다. 뭘요? 그 계좌. 흐름 전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후배가 바로 움직였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다. 몇 분 후. 후배가 말했다. 형사님. 나는 바로 돌아봤다. 나왔습니다. 돈 흐름. 나는 화면을 봤다. 계좌 이동 경로. 그리고 최종 도착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법인 계좌입니다. 대기업입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름은? 후배가 입을 굳혔다. 말해. 태성그룹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성.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 그리고 정치권까지 연결된 곳.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내 핸드폰이었다. 화면을 봤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은 목소리. 그만두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눈을 좁혔다. 누구십니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1,000원짜리 신고 하나. 그냥 넘기셨어야죠. 심장이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깊이 들어가면 좋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협박이었다. 분명히. 그리고 이미 그쪽은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사건을 잡았다는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끝까지 간다. 짧게 말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형사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사건이다. 그 말.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놓쳤던 1,000원.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지금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이 사건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진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끝까지 간다. 그 말을 꺼낸 순간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태성그룹, 협박 전화, 그리고 내가 놓쳤던 1,000원.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신고서를 한참 바라봤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천천히 집어들었다. 종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무게 때문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형사님 진짜 가시는 겁니까? 후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짧게 말했다. 이미 시작했어.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로 움직였다.
계좌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다. 숫자 하나, 시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점에서 멈췄다. 병원이었다. 여기입니다. 후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일어났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사건의 끝. 분명히 거기 있었다. 병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입술, 깊게 꺼진 눈. 살아는 있지만 이미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이 16억을 인출했습니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만 흔들렸다. 나는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 협박받았습니까?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나는 멈췄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병실 안 공기를 완전히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작았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전혀 달랐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내가 물었다. 남자가 힘없이 말했다. 한 달 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사진이 왔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뒤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다시 물었다. 누굽니까? 남자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태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이 돈이었지? 내가 물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 돈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나는 눈을 좁혔다. 무슨 말이지? 남자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돈을 빼돌린 겁니다. 머릿속이 순간 멈췄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연결됐다. 노인의 아들. 그 죽음. 그리고 사라진 돈. 내가 무시했던 1,000원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는 바로 돌아섰다. 눈이 마주쳤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태성인가? 남자는 웃었다. 여기서 끝내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꺼냈다. 1,000원 신고서.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왔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건 돈 사건이 아니다. 사람 사건이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이었다. 수사팀이 들어왔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정작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끝났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밝혀졌다. 태성그룹 내부 비리, 은폐된 살인 사건, 그리고 노인의 아들 죽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압력도 있었고 외부의 개입도 있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간 이유는 하나였다. 그 1,000원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1,000원 신고서를 올려놨다. 한참을 바라봤다.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순간이 들어있었다. 그날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1,000원짜리 신고 같은 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다시는 안 놓친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작은 사건도 작은 돈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1,000원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나는 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것이었다.